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합니다. 박성원 시장의 7년 동안 시장 운영한 평가를 만약 점수로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50점 주겠습니다. 50점. 아, 그 낙제인데요? 특별하게 잘해서 삼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8년이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 그만하셔라. 제 생각이 그렇다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거기서 나온 것을 도보인 토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영한 대표적인 실패한 게 여기 300번인가 200번인가 버스 있었잖아요. 예, 이쪽으로만 늘어난 세대가 그때 내가 시정 질문할 때 17,056세대였어요. 네, 더 다가서고 시민의 마음을 더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시사 맛집 강명포차 주인장 김현준입니다. 오늘 강명포차에 찾아오신 특별한 손님은 강명시의회 3선 의원이시자 내년 지방선거에 강명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안성환 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 가실 분은 전 신한군 뉴스 국장을 역임하신 윤혜수 국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희 강명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광명포차 그동안 저도 많이 이렇게 구독하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출연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렇게 저 술 잘 못하지만 또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진솔한 내용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하십니다. 의원님, 저희 포차에 오셨는데 네. 우선 저기 보시고 메뉴부터 한번 보시고요. 좋은 안주 하나만 좀 골라주십시오. 이게 다 이게 이미 참 더불어 술국, 국힘 술국, 국김 곰장어. 네. 뭐 지하철 먹는 게, 정치성이. 네. 딱 보시기에 어떤 안주가 마음에 딱 드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인데 여기가 또 이게 뉴스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팜 튀김을 하겠습니다. 에이, 저 왜 강명식 꼬치를 드셔야죠. 아, 너무 비싼데. 예, 그러면 저기 유 국장님은 저 메뉴 중에 어떤 안주가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예. 안성환 의원님이 시장 출마하시면서 광명시 꼬치가 최고 아니에요? 저는 광명시 꼬치로 하겠습니다. 강명식 꼬치요. 예. 저희가 안주도 이제 골랐으니까 이제 건배 한잔 하고 본격적으로 포차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건배사 한번 좀 하시죠. 제가 건배사 어디 가서 한 2가지 정도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갈등도 없고 정말 너무 좋은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노래로 하면 사랑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천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맛이라 훨씬 좋네. 역시 선수가 높다 보니까 선수 뭐 축구 선수는 아니죠. 우리 윤 국장님은 이제 기자 생활도 하시고 지역 활동도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안성환 의원님과 인연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많지 않아요? 네. 이제 그동안 옆에 지켜봤을 때 우리 의원님에 대한 평가,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제가 의원님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광명에서 그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담아내는 그 민원들을 해결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답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 방문해서 민원 해결하고 또 피드백까지 하시고 그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어떤 어린이집에 그
탄소 중립 플리마켓을 한번 했는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근데 의원님 진짜 오셨더라고요. 오늘 처음 제가 오면서 저도 처음이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이게 불안하네. 사실은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책을 하나 냈어요. 시집을 냈는데 드릴 건 없고 제가 시집을 오늘 첫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럼 제 건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은 사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강명시장 출마를 어떻게 지금 이제 다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외에 강명시 전체에 지금 이렇게 활동을 좀 활발하게 좀 하고 계시는데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어디 지역구는 이제 철산 123, 광명 123이 지역구지만 그렇죠. 예. 지역구에서 선출이 됐지만 모든 영역은 광명시 전역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도 광명시에서 선출됐지만 전국에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한 정석된 생각이고 우리가 소화동이나 광명동 예산 똑같이 다 다루잖아요, 시의회에서. 예. 선출된 지역이 여길 뿐이지 활동 영역은 광명시 전반에 미친다는 게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구한테 넣을지 모르는 상태고 이럴 경우 저를 많이 찾아요. 저는 시민 찾으면 저는 시민의 대변자니까 당연히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가서 회의해보고 그럼 다음 회의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까지 정하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게 뭐 이렇게 통학로 관련돼서 학교 광명 7동인가 6동인가 그 학부모들이 맘카페에 민원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광명시가 바람직하냐 이런 내용의 민원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가봐야지. 가서 보니까 잠깐만 서 있어도 어른도 다니기 힘들 정도였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관련 조합이나 이런 분들 같이 논의하고 학교장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신호등을 설치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된 거고. 알겠습니다. 박수도 안 치셔요, 근데? 잠깐만, 박수 한번 치고 정말. 본격적으로 강명시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월 달에 박수원 시장님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K-팝 아레나 유치를 해서 강명시를 글로벌 문화 수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회견장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뭐 그것은 제가 이제 당정협의회에 있었어요. 당정협의회 그 앞에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당정협의회에서 임몽경 의원님께서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화체육 내용을 봤을 때 네. 거기 관련된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금들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각각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다 미국의 이렇게 스피어라고 이렇게 공 모양의 스피어 돔 네. 아레나 경기장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어디에다 곳곳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셨고 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3기 신도시 개발이 385만 평이나 개발하니까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이제 이쪽에 그런 스피어 큰 돔 경기장 같은 거 오게 되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듣고 그 내용을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근데 이몽규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고 현 시장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으면 또 뭐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임기 1년 남은 시장님이 이렇게 삼선한다는데요? 삼선을 하시니까 본인은 당연히 삼선 하신다 생각하고서 이걸 추진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1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의원님이 강명시장 되시면은 이거 어떻게 받겠어요? 내용을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국비잖아요, 그게 다 시비가 아니고. 예. 그 면적이 뭐 2만 평이든지 3만 평이든지 그 땅값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건설하러 갖고 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국기비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뭐냐면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박수원 시장이 3선 되셔가지고 취임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걸 주장했다면은
이해 가겠는데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연초 가면은 이제 지방선거 분위기 되면 이제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인 상태에 될 건데 과연 이게 추진될 거냐? 만약에 추진 안 되면은 이모경 의원님한테도 좀 타격이 가지 않겠냐? 라고 시장은 자기가 5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아하. 알겠습니다. 그걸 어찌합니까? 예. 박성원 시장의 그 7년 동안 시정 운영한 평가를 만약 점수로 주신다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50점 주겠습니다. 50점. 아, 그 낙제인데요? 아니요, 40점이 낙제지. 60점. 저희 때 60점 밑에 아닌가요? 60점 밑은 낙제 아닌가요? 그럼 그거부터 정해놓고나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이 세대 차이 느끼시는 거 아니야? 세대 차이 느끼는. 관악은 40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의원님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낙제는 50점 이하니까 40점 이하니까 50점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게 야박하게 주신 거네요. 야박해요? 난 딱 중간에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왜 50점을 줬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또 어렵네. 이게 모든 것은 바퀴가 왼바퀴 오른바퀴가 같이 가듯이 네. 소프트웨어나 이론적인 부분이나 교육 이런 분이 가면 실무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민들 느끼는 체감에는 교육이나 이념, 가치관 이런 쪽의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이는 데 비해서 시민들의 체감에 느끼는 하드웨어, 예를 들면 시설물이랄지 아니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주관적인 생각이 저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보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를 테니까. 근데 뭐 제가 평가하는 생각은 그렇게 해서 양바퀴가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깎기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하면 이제 인문학적,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나 어떤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죠. 우리가 누가 말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박성원 시장이 잘 해왔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명시를 이끄는 하드웨어, 지금 경제난지 어떤 교통 문제난지 어떤 이런 문제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뉴타운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 이거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세 대란이 나잖아요. 한꺼번에 이사하니까. 그럼 어떤 하안동 같은 데는 한꺼번에 집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여기 입주하면 싹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공실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순차적인 뭔가가 좀 필요했는데 물론 이 계획은 그 앞에 있는 시장이 했겠다 하지만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행정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저 같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의원님 말씀하실 때 50점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취재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정보 리터러시가 많더라고요. 왜?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디 가나 그렇죠. 예. 아니 광명이 특히 그래요. 어디 가나가 아니라 평생학습원에서 무슨 뭐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에요. 또 어디 가면 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공평하게 이렇게 모르는 할 때만은 이게 아름아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실제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덜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의원님이 50점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많은 것을 하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전혀 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많이 좀 들어보시지는 않았나요? 많이 듣죠. 저희가 아침에부터 행사에서 저녁까지 한 몇 군데를 가면 어떤 사람은 3번 만나기도 해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부분이 이번에 통장이 됐다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났거든요. 근데 통장 회의 때서 만나고 또 무슨 행사 때 또 만나고 3번 만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어떻든 하는 그렇죠. 사람만 네, 하게 맞습니다. 되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 거고 무슨 뭐 자치대학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만 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맞아요. 하고 그들만. 평소에 뭐 500원 토론을 한다 해도 또 그런 사람들만 하게 되고 뭐 이렇다고 보이는데
그 주최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차면. 그래서 이제 했던 사람들한테 쉽게 좀 참여해달라고 했을 테고, 또 뭐 시민들의 또 시민성도 중요한 거죠. 자기들이 참여하려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도 같이 필요한데, 먹고 살고 힘든 상황에 있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거 참여하려고 조퇴하고 오고 이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500인 토론을 재작년인가 제가 해서 돼갖고 갔어요. 근데 그 보니까 짜여진 대로 하더라고 이렇게. 그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마이크를 들고 했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중간에 왜 잘랐어요? 아니 그런 예민한 걸 여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면 자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 토론회가 500인 토론 그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잘려갖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항상 500인 토론회도 딱 그 사람들이 와요. 의장할 때 500인 토론 가서 축사를 하잖아요. 의장할 때. 저는 그런 축사를 했어요. 한꺼번에 500인 토론을 해서 이 주제를 하나로 다 다룰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서 토론을 2번씩 심도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축사할 때. 그러니까 200명 정도 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고 그걸 알려서 심층 한 번 더 토론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나온 것을 도보인 토론에서 나왔다고 해서 반영한 대표적인 실패한 게 여기 300번인가 200번인가 버스 있었잖아요. 예. KTX로 다니는 버스. 예. 그 500인 토론에서 나왔다가 1년 만에 없어졌죠. 문 닫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층적인 토론이 한 번 더 필요한 것이지 않냐. 그래서 한꺼번에 500인 토론보다 분야별로 쪼개서 2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문가도 의무적으로 좀 채우고 이런 것을 해서 좀 실제 좀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제안을 제가 의장할 때 축사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이제 안 돼서.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막 인상 쓰지 않았어요? 우리 S가 500인 준비했는데 왜 의장이 와가지고 이거를 망치려고 하냐?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그 인상 썼는지 웃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좋다고 웃었는지도 몰라요. 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였어. 강명시가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라고 저번에 한번 지금 저한테. 현재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크죠. 어떤 문제가 가장 큰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장도 힘들지만 향후 앞으로 1년, 2년 갈수록 심화될 거라고 보이죠. 이제. 현재 이쪽에 들어오는 게 8, 9단지 들어왔죠. 이제 10, 11단지 들어오죠. 2구역 들어왔죠. 이제 1구역 곧 들어오죠. 4구역, 5구역 있잖아요. 이쪽으로만 늘어나는 세대가 그때 내가 시정 질문할 때 17,056세대였어요. 시정 질문할 때 내가 했던 세대지. 그 세대만 그러면 그 세대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17,000세대면 만 대는 서울로 가지 않을까요? 대략.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광명 여기 교, 철산교 이렇게 시흥대교 이렇게 쭉 있지만 출근할 때 누구가 그러대 차로 30분 걸어서 10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현재 이런 상태에서 거기가 더 늘어나고 이제 3기 신도시 만들어지고 한2 공공택지 만들어지고 구름산 지구 개발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교통을 커버할 수 있을까? 서울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불편한 거 없어. 그렇죠? 예, 그렇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근데 광명시는 다 서울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돼. 그래서 저번에 저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교통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보셨어요 그걸? 당연히 봐야죠, 기자 입장에서. 그 안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그게 뭐냐면 다리 하나 넣으려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가깝게 여기 목감교 확장하는데 그 확장해서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거 진입도를 하나 만들어서 다리 하나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먼저 시달리겠으면 좋겠다. 급하게. 그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바로 할 수 있으니. 있죠. 그렇지 않고 다리 하나 내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서울시라고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정 질문했고 그 뒤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구로구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거기 인접이 구로구니까.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램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공사비 부담 부분, 인허가 관련된 부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당정협의회에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책이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서울로 가는 다리를 3개 만든답니다. 3개. 하나가 어디냐면 거기 철산 3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 10차선 도로. 거기서 지상으로 왕복 2차선. 그 다음에 디지털로라고 해서 경찰서 앞에 아시죠? 철산교. 거기는 지하차도로에서 왕복 2차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한 사거리 우측 사거리에서부터 지하차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저기 우시장 쪽으로. 우시장으로 네, 빠지는 거. 그것도 예. 지하로 파서 왕복 2차선. 2차선. 예. 그러니까 이제 왕복 2차선으로 이렇게 세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통 수요 분담이 가능할까?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느라고 예를 들면 철산도 광성초 앞에 같은 데 같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시청 앞까지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아. 저는 왕복 4차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왕복 2차선으로만 결정하고 못했을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 추정한 건데 안 물어봤지만 서울시가 2차선 이상은 못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2차선을 해놓으면 100년 대계의 교통에 나중에 확장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중에 서울 가서 확장하려면 지금의 공사비의 5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할 때 확장해서 저는 4차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죠. 그만큼 저희가 이제 강명시의 교통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강명시 인구가 증가했거나 차가 증가해서 교통이 많이 더 심화되는 건지 외부의 경기도 외부 저 시흥이나 저 천안도 여기서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더 심화된 건지 요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전에 뭐 34만 명 있을 때 혼잡등도 네. 지금 28만 있는데 혼잡등도가 더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량이 일단 늘어났을 거라고 보이고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통과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광명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2차선은 왕복 2차선으로 이제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개선책으로 만들어지는 이 왕복 지하 2개 지상 하나 만들어진 2차선 왕복도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3개를 다 못 만들면 2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4차선으로 해야 된다. 100년대계 교통을 세워야지 지금 2차선으로 해놓으면 정말 숨 막힐 거라고 그 지하차도 통과하는 동안에 시민과 대화할 때 그 화면을 띄워서 이제 박 시장이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왕복 2차선이라고 써 있는 그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나 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야 이거 왕복 2차선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교통 100년대계 교통을 어떻게 할 건가. 100년도 필요 없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문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또 언제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또 만들어지는 것은 또 언제 만들어지냐고. 그래서 내년에 당장 제일 먼저 심각할 일이 교통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 터질 거다. 박성원 시장님께서 저기 지금 구 청소년 근로복지관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어떤 문화 청소년 공간 청소년 혁신센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광민식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네. 저 같은 경우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죠. 제가 예전에 의장할 때 거기서 축구에 시축식 많이 하잖아요. 거기. 그렇죠. 많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대략 한 3천억 간다 하니 기재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땅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 전용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지하에는 수영장도 만들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공헌을 돌려줍시다. 그럼 3천억이면 한 달에 1년에 한 300억씩 내서 10년 동안 할부합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괜찮네요. 네. 근데 주민들의 올라온 내용들 보면은 다 청소년들만 관련돼서 얘기한다고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왜 소외되었다고 이런 말도 많고 이번에 이제 광명경찰서 이전하는 부지 그렇죠. 예. 거기도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공공주택 만들어진다고 기사가 났더만요. 그것도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는 거기다가 쇼핑몰이나 하나 만들어주지 쇼핑할 데도 없는데 맞아. 2001 아울렛도 문 닫아버리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죠. 지금 박성원 시장이 또 하나 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게 강명시 강명 정원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용 잘 아실 건데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안양천이 국가정원, 네. 국가 하천으로 해서 8개인가 7개 지자체가 협약을 해서 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안양천에 초화원 만들어서 꽃 심고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 보기 좋고 관상용도 좋고 이런 게 있지만 홍수 한 번씩 나가지고 쓸려 나가면 막 엄청난 돈이 쓸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쓰러지고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국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은 홍수가 1년에 한 2번은 날 거라고 보이는데 최소한 그때마다 새로 다 조정되는 리모델 재조정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을까. 이게 홍수가 나도 피해가 되지 않는 스포츠 시설들을 쭉 해줘서 청소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게 좋겠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정원보다도. 제가 사전에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애창곡이 무엇인지. 아, 예. 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태진아의 동반자를 네. 애창곡으로 지금 이제 뽑으셨는데 얼마 동안이라고 다 불러야 돼요? 아니, 앞에만? 다 부르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편집하니까요. 어차피 편집만.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애창곡인 그 태진아의 동반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다 설치하시려고요? 야, 그러면 준비 다 하고 조금이라도 오셨네. 홍보 더 하시려고 참, 야. 이거 낄 수가 없네. 아 이거 껴야 되는데. 오, 요즘. 네,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 포차에 와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안성맞춤 안성환 동반자, 우리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동반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고맙습니다. 어이, 편집해 주세요. 앵콜, 어이. 편집해 주세요. 저 신쿵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잘 부르세요. 노래도 잘하시네. 다음은 이제 우리 윤혜수 국장님이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차마 이 질문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당사자구나. 사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근데 좀 뭐 어차피 털고 갈 건도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기회에서 그 구대 전반기 그 의장 하실 때 그 전용차 사적 이용으로 해서 그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때 신경과 또 지금 이후에 변화에 대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나온가 했어. 처음에 칭찬하더니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관용차를 공적과 사적의 구별의 공개선이 모호했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구정된 것은 많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애매하냐면 이게 당 행사, 정당 행사 이런 것들은 이게 사적인 건지 공적인지 구별이 어려운 거. 우리는 당연히 공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사적이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씩 제가 사과를 했죠. 제가 몰라서 이런 거지만 몰랐다고 면죄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또 해야 되겠네. 아이고 시민 여러분 정말 그거 제가 몰라서 했지만 다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 관용차에 관련된 부분에 뭐 털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리마인드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아니 나중에 이건 나중에 리마인드 시킨 연말이 거야. 내년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미리 말씀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출퇴근할 때 난 내 차로 다녔거든요. 출근할 때 우리 아시죠? 출근할 때 내 차, 퇴근할 때 내 차로 타고 다녔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관용차를 타기 시작했고 난 병원을 갈 때도 내 차로 다녔어요. 사실은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 다닐 때도 내 차로 다녔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지만 그 뭐 당 행사, 정당 행사나 뭐 보궐선거 지원 가는 걸 하시지 이런 것들까지도 사적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적이라는 것이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건데 몰랐다고 제가 면죄부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3번 정도 사과한 것 같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뭐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선거구에서 나선거구에서 2번 시의원을 하시다가 2022년이죠. 2022년에 가선거구로 오셨잖아요. 그때 3선에 도전하실 때 시민들 사이에서 여러 이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시민들이 가끔 이제 또 나오고 하니까 지역구를 옮긴 특별한 뭐 이유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셨나?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주면 또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하고 해서 어쨌든 뭐 라선거구 그러니까 지금 쉽게 표현하면 사선거구라 그러는데 그렇죠. 소화동, 하안동, 그렇죠. 소환동, 사안동 그 당시에 일직동이 없었으니까 예. 거기서 2번 당선됐는데
제가 뭐 민주당에서 있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사이에 강신성 전 위원장이 계셨고 그분하고 양기대 전 국회의원하고 경합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신성 위원장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강신성 위원장이 안 되고 양기대 의원이 됐고 네, 그렇죠. 양기대 의원은 저하고 그냥 껄끄러운 관계가 된 거다 보니까 제가 거기 있는 것보다도 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모경 의원은 또 보니까 쓸만하게 보인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모경 의원님 말로는 뭐 스카우트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니까 저도 도당위원 공천심사 가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 그거였어요? 네. 왜 지역공무 왜 을에서 갑으로 왔냐?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모경 의원님한테 가면서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사실대로 하세요. 그러더니 그 사실이 바로 그래요. 이모경 의원님하고 두 분이 잘 만나서 이렇게 을에서 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제안을 했고 이모경 의원이 흔쾌히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위원장끼리 결론이 나서 저는 일로 온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양기대 의원이 공관위원이었거든요. 아하.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모경 의원한테는 뭐 아주 유능한 정치인을 품었으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제가 불러줘서. 그렇지 않았으면 진즉 야인 됐죠, 저. 진짜예요. 거기서 공천 못 받아요. 진즉 야인 됐죠. 맞습니다. 애들 가르치든가 초야에 묻혀 살든가 뭐 아니면 그 TV에 나올지도 몰라 산에서 살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분위기 약간 바꿔서 가벼운 밸런스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시의원이신데 정치하기가 저 사선구구, 중라선구구가 편한지 지금 일선구구, 가선구가 편한 건지 둘 중에 어디가 더 정치하시기 편합니까? 저는 똑같이 좋은데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잔인하지 않나? 이거 거기 선택하면 여기서 욕 먹고 여기 선택하면 저기 욕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욕 드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저쪽 사선구구, 라선구구에서는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좀 모든 아는 사람도 많고 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쪽은 오래 있지 않 이제 3년 된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8년 있었고 그렇죠. 기간을 따져보면 애착이 저쪽이 더 많기는 사실이죠. 그래도 이쪽 지역구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 저녁 9시 반에 전화해서 오라고도 나갔어요. 그래갖고 철산동구 그 주민들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이기다 나를 불러냈더라고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성토 당하고 어젠가 회의를 했잖아요. 다시 재회의를. 저 시민들이 불리면 안 죽게 생겼으면 나가요. 알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의원님, 강명시 의회에 지금 입성하신 지가 한 10년이 좀 넘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10년 기간 동안 시의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 가장 힘든 일, 이렇게 하나씩만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당선될 때도 힘든 것도 있고 예. 또 의정 활동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어떻든 보람된 것은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꽃이라가는 의장을 또 2년간 하면서 뭐 경기도 이쪽에 중부권 의장단 회장을 네.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기 시의회하고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의회가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끔 의정 활동을 잘 맞춰가는 역할들을 한 게 좀 보람된다 생각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너무 많아요. 의장하면서 많이 지적당한 것들, 시민들,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지적당했던 것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의장 불신임까지도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참 의장하면서 단상에 올라갔다 내렸다 여러 번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의회에 들어와서고 두 번째 당선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3번 달고 당선됐는데 그때는 민주당 바람이 2018년에 엄청 바람 불 때 제가 이제 3번 달고 당선된다는 게 좀 기적적이긴 했지만 그것도 시민들이 이쁘게 봐서든지 불쌍해서 봐서든지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가 3선하고 위아래까지 있게 된 건데 아마 제일 어려웠던 거라 하면 당선됐을 때 두 번째 당선될 때하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의장하면서 많은 뭐 윤리심의위원회도 있었지 의장 불신임권도 있었지 뭐 이런 걸로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관용차 사적 이용도 누군가가 지적해갖고 엄청 힘들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게 그렇지만 의장 하면서 경기도 여기 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할 때 다른 의회하고 비했을 때 우리가 잘 돼가고 있는 거. 그래서 많은 제도를 우리 것을 벤치마킹 시켜주기도 했던 이런 것들이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의 아픔이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감싸줄 수 있었을 때 또 그런 성과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람이죠 저한테는. 예? 사실은 그거 말고 너무 많아요. 많아요? 작은 거 큰 거 이런 거 너무 많은데 대부분 다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 맘카페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인데 그 맘카페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시정 질문하고 이렇게 절차를 해서 그게 시행이 됐을 때 그 시민들을 대변해 줬다는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람되죠. 그래서 이렇게 맘카페에서 인기가 많으시구나. 아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인기가 저는 굉장히 차도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런 또 사명감도 갖고 계시네요. 또 새로운 면모를 최근에 보는 한 게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 쓰레기 그거 뭐라고 쓰레기 뭐라고 그랬지 처리하는 걸 음식물 처리기. 예. 그것도 맘카페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용 음식물 처리가 있는데 네. 지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리 공동주택에는 25군데 RFID라고 해서 이렇게 예. 카드 대고 카드, 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공동주택에는 그걸 설치해서 쓰레기를 기존보다도 한 30% 정도 많게는 50%까지 줄이는데 단독주택은 그걸 설치할 수가 없는 거야. 단독 빌라 같은 데는 쓰레기가 많이 나온 걸 처리할 길이 없으니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항상 여름철에는 냄새에다가 너무 힘드니 집에다 그걸 설치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타지차제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더라고요. 보조를 해줘요? 50%를? 예, 예. 예를 들어 60만 원이면 3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래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게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만큼 나오는데 저희는 벌써 1년 전에 샀었거든요. 저희 집에. 진짜 요만큼 나오더라고. 쓰레기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 그런 것도 맘카페에서 지원돼서 시정 질문을 했더니 시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었고 내년부터 시행돼요. 아, 내년부터 시행돼요? 예. 근데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시범 실체를 먼저 해야 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더 좀 확대하고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뿌듯하고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2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0. 이제 민주당 이제 내에서도 이제 시장 후보 나오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 박성원 시장님도 3선을 이제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도 하시고 이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선거 준비하시는지 좀 솔직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준비하는 것은 뭐 대부분 이제 당원 만들고 시민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하는 이 두 가지잖아요. 예. 근데 당원 만드는 건 다 끝나버렸어요. 8월 달에 이미. 아, 벌써요? 예, 더 이상 이제 받아도 투표권이 없는 거죠. 기존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원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당원이 탈당돼 있거나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현 시장이 경선에 나온다고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현재는 저는 이제 나간다고 돼 있는 뭐 거의 뭐 이 얘기하고 다니는 거고 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더 있느냐에 따라서 경선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전국에 한 250명 정도의 지자체 단체장 중에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 한 3명, 4명 정도 그렇게 3선을 그렇지만도 이제 나오면 같이 경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도 5년 했는데 시장이 12년씩 한다고 하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시민들의 집단 지성과 이성을 믿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잘해서 삼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8년이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았나. 그만하셔라. 제 생각이 그렇다고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나오면 나온 대로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또 승복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민주주의 선거의 문화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해요. 선거 전략을 말씀을 해달라니까. 이게 선거 전략이에요. 아, 이게 선거 전략이세요? 난 그렇게 시민들한테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나 좀 찍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기회 한번 예? 주세요. 제가 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독자분들이 기회 주십니다. 아유, 기회 한번 주십시오. 윤혜숙 국장님 이렇게 한 시간 넘게 거의 한 시간 했어요. 반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 갔어요?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 저는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기는 세 번째인가 그래요. 네. 사실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그 민원 해결에 저도 많은 그런 현장에서 봤고 저는 이제 현장 취재를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계시고 또 그 피드백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초심 변치 않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또 오늘 말씀하시면서 들으니까 아 이게 명예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명감도 있으시구나 하는 건 제가 느꼈어요. 제 생각에 앞으로 더 사명감 있게 해주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강명 시민분들에게 또 네. 포차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보셨는데 즐거우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또 정확하게 않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이해해서 봐주시고요. 아무쪼록 제가 이제 11년째 의정 생활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윤혜숙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 잃지 않으려고 항상 새해 첫날이면 기도하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서고 시민의 마음을 더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또 정말 문턱 낮추고 시민 속의 보통 시장으로서 한번 있어보고 싶은 생각이고 제가 좋아하는 시장은 박원순 전 고인이 됐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속의 시장으로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시민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정활동 또 시정활동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포차에서 보신 분들 보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안성맞춤 괜찮더라 이렇게 뭐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 시사 맛집 강명 포차 이제 문을 닫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